골뱅이 통조림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어획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게 또 치명적인데, 안녕하세요, 입질의 촉입니다. 오늘은 골뱅이 통조림 원료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골뱅이 많이 드시나요? 껍데기 있는 골뱅이를 까서 먹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기억하던 골뱅이는 바로 이겁니다. 통조림 골뱅이. 이걸로 우리는 주로 골뱅이 무침, 골뱅이 탕이나 숙회를 많이 해먹었죠. 자, 우선 작년이었죠. 해외에선 골칫거리인데 한국에선 없어서 못 먹는 해산물로 골뱅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점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골뱅이 소라를 가장 많이 먹는 민족, 바로 한국인입니다. 그만큼 국내로 수입하는 양도 어마어마한데, 이 통계를 보니까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연간 평균적으로 약 3,500에서 6,000톤이나 우리가 수입을 해서 먹더라고요. 주요 수출 국가는 영국과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골뱅이를 먹는 식문화가 없다 보니까 영국의 어부들이 이걸 잡아다가 팔았는데 아주 대박이 났죠.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이 골뱅이 잡이가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만 유독 이 골뱅이가 인기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요, 그 식문화 특성상 식감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씹었을 때 그 딱 식감. 자, 그런데 이게 참 미묘한 게 있습니다. 마냥 쫄깃쫄깃해서는 인기가 없어요. 씹었을 때 탄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질기면 안 돼요. 속은 또 부드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해산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골뱅이는 그걸 만족한단 말이죠. 게다가 이 골뱅이가 또 감칠맛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골뱅이 통조림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어획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건 비단 한국 문제만은 아닙니다. 영국에서조차도 어획량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이게 또 치명적인데, 양식이 안 된다는 거. 지금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에서는 이 골뱅이 어획의 거의 전량을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골뱅이를 먹었다면 지금은 골뱅이의 맛과 효능에 대해서 점점 입소문을 타고, 게다가 이 골뱅이가 육지달팽이 대체제로 또 알려지면서 지금은 또 프랑스인들이 골뱅이를 또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프랑스 갔더니 진짜로 백골뱅이랑 거의 비슷한 종인 유럽 물레고등을 간단하게 데쳐서 꼬챙이로 빼다가 그냥 먹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프랑스에서만 그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골뱅이 수입이 증가하는 국가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제발 유럽 사람들에게 골뱅이 무침 소개하지 말자. 한국의 골뱅이가 잘 팔리는 건 고추장 때문에, 소면에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골뱅이 무침.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게 해요. 골뱅이 가격이 오르니까 수입량이 줄어드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연간 한 3,500에서 6,000톤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지만 그 수가 미묘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게 현지에서 이 골뱅이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번째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영국에 있습니다. 이 영국은 브렉시트 국가로 유명하죠. 탈유럽을 선언한 이후로 이 또 물가가 오르고 또 유통비가 또 올라가고 운송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송료라는 것은 또 지정학적 문제와 또 연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이 통조림에 들어가는 골뱅이 원료가 도대체 뭔데? 골뱅이죠. 너무 당연한가요? 사실은 이 골뱅이도 무수히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말도 30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로 식용하는 종이 한 10몇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해 쪽보다는 주로 동해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크고 작은 다양한 골뱅이 종이 있는데, 표준명어로는 무슨 고둥입니다. 이걸 가지고 흑골뱅이니 황골뱅이니 백골뱅이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골뱅이 종류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게 백골뱅이였잖아요. 이 백골뱅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국산 백골뱅이가 요즘 많이 귀해요.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원료 수입이 늘 이 통조림은 한결 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영국, 아일랜드 같은 데서 최대한 이 백골뱅이랑 흡사한 종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유럽 물레고등입니다. 백골뱅이, 황골뱅이, 흑골뱅이 같은 이 물레고등과에 속한 종들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통째로 내장까지 다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독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럽에도 유럽 물레고등이라는 이 백골뱅이는 거의 흡사한 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통조림 원료로 가장 선호받는 것이 유럽 물레고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조림에 들어가는 원료는 뭔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사실은 오늘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골뱅이 통조림은 다 똑같아 보여도 고형량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생선에는 수율이 있듯이 통조림에는요 고형량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00g짜리 통조림입니다. 400g짜리 이 통조림에 골뱅이만 가득 찬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골뱅이와 같이 조미된 국물이 들어갑니다. 이 국물을 뺀 순수한 원재료의 함유량이 곧 고형량이 됩니다. 그런데 유동골뱅이가요, 유독 타사 대비 고형량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함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400g 기준으로 했을 때 골뱅이 함량이 47%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88g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타사 제품 한번 사왔습니다. 실제로 한번 재보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 유동골뱅이를 비롯해서 타사 제품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유동골뱅이가 13,98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고형량, 즉 함량은 47%가 들어있고, 자, 요건 이제 타사 제품인데요.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13,280원, 한 몇백 원 정도 저렴한데 골뱅이 함량이 45%, 약 2%가 부족하네요. 그 차이가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가 커, 보면 항상. 뭐야? 중량이 초과됐잖아요. 이거는 함량 표시 위반인데요. 다음은 타사 제품입니다. 솔직히 뭐 비슷하겠지.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이 업계는 여기 보니까 150g이라 되어 있는데 158. 야, 다들 조금씩 많이 넣어주셨네요. 같은 400g이고 가격 차이는 아주 근소하게 나면 이게 조금 저렴합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2% 차이를 하기에는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는 사실 유동이 한눈에 봐도 좀 많이 담겼잖아요. 근데 이게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치만 맞춘 게 아니라 이 열 처리를 하면서 빠져나갈 수분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넣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열 처리를 할 때 크기에 따라서 열 처리의 온도와 시간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요. 좀 씨알이 굵은 것은 조금 더 길게, 씨알이 좀 작은 것은 조금 더 짧게 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익힘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근데 약간 조미된 오징어 같은 감칠맛이 많이 나옵니다. 타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동골뱅이는 여기 조미된 오징어 맛이 난다고 했는데 보니까 또 조미료는 또 안 들어갔더라고요. 아마 이 골뱅이 자체 원료에서 나오는 맛이겠죠. 그렇다면은 통조림 골뱅이를 가지고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한두 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손잡고 항상 을지로 충무로 일대의 단성사, 피카디리 뭐 이런 데 극장에서 영화 보고 을지로 골뱅이 골목 가서 을지로식 골뱅이를 전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을지로식 골뱅이 그 특유의 질척이지 않은 깔끔한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최소한의 재료로 심플 이즈 베스트로 하겠습니다. 모양을 더 살려서 반만 썰면 되지 않을까요? 반만? 씨알이 커서 한 3등분 정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여기다가 황태채를 소량만, 국물을 부어서 황태채를 좀 불려 넣습니다. 국물의 맛이 황태채에 좀 스며들겠죠. 파채를 한 움큼, 둘, 하나, 둘, 셋, 4개 합시다. 고운 고춧가루, 얘가 들어가면 좋은 게 수분을 다 빨아먹어요. 한 2개 넣죠. 고추장은 안 들어갑니다. 초고추장 안 들어갑니다. 파채가 이렇게 숨이 죽지 않게 살살살살 이렇게 풀어가면서 통조림 국물을 한 국자 정도 황태채 꾹 짜서 버무립니다. 식초 한 숟가락. 다음은 부침. 골뱅이를 전하면 되게 맛있거든요. 미나리, 찬물에 담가놓은 양파. 네. 남는 거는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또 다르거든요. 부침가루 깎아서 2개. 물도 골뱅이 국물을 조금 활용해 볼게요. 살살살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침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골격은 미나리가, 부침물은 단지 적찹제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성의 없게 해야 바삭해지더라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느낌? 그냥 보통 국자로 이렇게. 기름을 조금 따라버릴게요. 하나, 둘, 셋. 오씨! 티 뻔했어. 요새 을지로 가면은 계란말이랑 통조림 햄 있죠. 이거를 같이 구워서 서비스가 되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두께. 무릇무릇.
통조림 햄. 오늘은 막걸리로 페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잔 들이킬게요 먼저. 아우, 골뱅이 무침부터 딱 잡아서 이런 느낌. 와, 진짜 쫄깃하다. 근데 새로 3등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 그래서 얘들이 애초에 조금 쫄깃쫄깃하게 식감을 좀 남겨두고 이렇게 찐 이유가 있었구나. 크니까 통째로 먹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고, 무침을 하든 뭐 전을 하든 이 3등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식감이 지금 너무 딱 좋은데 설마 이걸 계산하고 한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오래된 노하우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느낌의 공존하는 그런 맛이네요. 같이 곁들여 먹어야 될 게 있는데, 아, 우리 PD님 최고. 소면에 계란말이까지. 제가 이거 왜 준비했냐면, 요새 을지로 골뱅이집 가면은 계란말이랑 통조림 햄 같이 내는 데가 많아요. 같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이게 또 맛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네. 햄이 딱 고소한 맛이, 기름 맛이 딱 받쳐주니까 이 둘이 되게 상반되잖아요.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피디님 계란말이 잘한다. 계란말이에 골뱅이 딱 이렇게 올려서, 자, 이런 느낌입니다. 맛있다. 골뱅이 무침에 새로운 조합을 발견했네요. 소면하고 또 궁합은 뭐 워낙에 전통적인 궁합이니까 말해 뭐해.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비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한 번은 같이 먹고 한 번은 이렇게 쓱쓱 비벼가지고 이렇게. 골뱅이 부침이네요, 이거는 거의. 너무 좋은데? 바삭하고 잘 됐다. 야, 이 골뱅이가 다른 제가 뭐 바지락이나 조개를 넣고 한 거에 비해서 얘가 살이 좀 두툼하고 식감이 쫄깃쫄깃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남달라. 일단 보통은 바지락을 넣어서 하면 딜레마가 뭐냐면, 부침개를 되게 바삭하게 하려면 기름 충분히 넣고 오랫동안 지져야 되는데, 그러면 조깃살이 질기지거든요. 그래서 조깃살을 마지막에 넣고 하는데, 골뱅이는 제가 처음부터 넣고 했잖아요. 근데도 오래 익혔다고 질겨지지 않네. 자, 오늘은 특별히 유동골뱅이 측에서 또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골뱅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런저런 정보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워낙에 익숙한 브랜드고 진짜 45년 동안 한결같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고형량, 함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새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골뱅이 통조림을 구매하실 때 같은 중량이면은 국물 빼고 순수한 원재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고형량을 염두에 두고 구매하시면 훨씬 더 맛있는 골뱅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도 이거 구매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